실시간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개파락 출발했던 우리 증시, 오늘 생각보다 뒷심이 강해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회복하면서 1%대 상승률로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내에서 2차 전지주들은 테슬라발 악재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반도체주들이 정책 지원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강한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두 가지 섹터와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텐데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들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섹터 내에서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본격적인 진단쇼에 앞서서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토크 그리고 인사 나누는 시간부터 가져볼 텐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었던 아이디 그리고 이야기가 왕비비빅님의 스토리였습니다. 왕비비빅님 지금 퇴직하고 미국 여행을 한 달째 하고 계신다. 이 댓글을 보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서 이 부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지금 미국 어디에 계신가요? 뉴욕에 계신지 아니면 서부 쪽에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퇴직하고 미국 여행 한 달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와중에 미국에 가서도 이렇게 진단쇼 찾아와 주신 거 보면은 또 제가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왕비비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알뜰하게 이렇게 또 종목을 들고 와주셨는데 우리 왕비비님 삼성전기 이따가 시간이 된다면 꼭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호님 와주셨고요. 태리님도 오늘도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태리님 출석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각도 안 하시고 태리님 반가워요. 그리고 러버스기님 안녕하세요. 홍동현님도 나타나 주셨고요. 세곰쥐말님 안녕하세요. 점심 드셨냐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진단쇼를 끝나고 항상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먹지는 못했지만 아침에 가지고 온 브리또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님도 와주셨고요. 레자비츠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양한 분들, 많은 분들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그래도 뒷심이 좋은 시장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힘을 내셔서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투자 포인트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 중에 첫 번째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큰 폭으로 뛰어오르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세액공제, 세제를 지원해준다 이런 소식 때문에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소식과 모멘텀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전체 시장에서 보시면 전체 시가총액 100등 안에서 상승분을 보면 하이닉스가 2등이고요. 삼성전자가 10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초대형주가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한 6%, 7% 올라간다면 추세 반전을 확실히 된 거고요. 삼성전자도 전저점 깨지 않고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도체가 좋은 것은 이제 시설 투자,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 시설 투자를 하는 반도체와
2차전지 여기서 세액 공제율을 한 최대 25%까지 올렸습니다. 올린다 정책인데요. 이번에 이제 시행령 고쳐서 2월달 임시국회 통과되면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또한 이제 3년 동안 정가 시설 투자액의 정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3년도 한시적으로 또 올해 참 한시 도입하겠다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세액 공제는 높다. 세액 공제는 내가 가세 표준 나온 게서 대기업은 삼성전 25%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럼 25% 세금이다. 여기 1% 낮아졌죠. 그럼 24%로 세금 내는데 여기에서 가표 세액 금액에서 벌써 공제를 해주는 거죠. 시설 투자에 대한 이제 해주니까 결국은 한 1조 정도 투자를 시설 투자 신규로 했을 때 1년간 그랬으면 한 실제로 세액 감액 효과 세금을 덜 내는 효과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10조를 투자하는 거면 1조 5천억 정도 세액을 감면받고요. 그러면 20조 정도 투자하면 3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텍사스의 테네시주에 내년 하반기 생산하니까 거의 올해 시설 투자에 한 1년간 비밀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20조를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20조를 순수하게 인정받고 1년간 한 3조 정도의 세액을 공제받는, 덜 내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23년도, 24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세금 공제 한 30억 정도 나온다. 평균 나오면 30억 나오면 이게 7조 5천억 정도를 25% 세금을 내는데 지방세 빼고요. 그럼 여기서 공제를 해주면 그만큼 기업은 이익을 그만큼 투자에 2, 3조 이렇게 막 공제받는 삼성전자가 2, 3조 세액을 댔는데 그 투자에 또 여력이 또 생기는 거죠. 그만큼 기업에는 아주 큰 혜택입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자, 그러면 3조의 세금은 과연 매출 기준으로 보시면 자, 영업이익 기준 순이익으로 보면 한 1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만한 어떤 이익에 공제 덜 해주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은 이제 배당 성향을 보면 이 투자 지표에 TPS 보면 이제 1년에 한 1,400원 주거든요. 그럼 6만 원 기준으로 2.3% 정도 됩니다. 배당 수익이. 그럼 그만큼 배당 재원이 세금을 덜 내니까 더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당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도 연간 2.3% 정도는 기본적으로 2, 3% 정도의 수익률이 계속 나오는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 다 받았을 때 그러면 장기 투자로서는 삼성전자는 일반적으로 배당은 받는다는 생각하고 장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가격도 싼 상태에서 배당 수익률도 2.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재원이 또 이제 세액을 덜 내면 그럼 결국 주주한테 돌아가는 거죠. 배당 성향이 높으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배당에 대한 생각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도 외국인 지분이 지금 57% 정도 되기 때문에 50% 정도 되죠. 57% 내려온 거예요. 57%에서 19년도부터 거의 3년간 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못 간 거예요. 계속 빠지면서. 근데 다시 이제 50% 이상, 다시 53%, 4%는 갈 걸로 보여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주가는 다시 어느 정도 오르겠죠. 그러면 지금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전에 좀 사다가 12월에 좀 팔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제 좀 순매수 전환돼서 오늘 지금 한 800억 정도 삼성전자 사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삼성전자를 이렇게 외국인들 단기적으로
이 세액 감액 효과가 있으니까 단기적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나와서 우리 시장 전체를 안정적으로 반등의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2134를 깨지 않고 2180 갖다 돌아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주식은 지지선을 지지하고 돌렸거든요.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할인데요. 그러면 2270 앞으로 한 30포인트 더 올라가서 그게 놀게 되면 주봉상 또 이번 주 양봉이 뜨게 되면 종가로 금요일날 2249 이상 2250 정도 이상 가면 양봉이 뜨기 때문에 그러면 반전의 기회를 확실히 돌린다는 것은 이제 여기가 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작년 9월 말이니까 그러면 올해 3월 말 정도나 3, 4월 정도에 3, 4월경에 경기에 바닥이 통과된다. 회복이 들어간다는 그때부터는 침체에 갔다가 그래서 반도체도 움직이는 게 있다. 만약에 돌리면 종합주가지수는 모든 경제지표의 선행지표입니다. 최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물론 경제를 예측하고 종합주가 예측해야 되지만 거꾸로 보면 이렇게 종합주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에 어느 정도 회복을 올해 2분기부터는 최소한 중반부터 보는데요.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기술적 반등이 가장 빠른 것은 저점 찍는 것은 반도체거든요. 그런 의미도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작은 모멘텀이지만 확실히 돌려준 모멘텀, 우리 전체 시장을 반도체 세액공제 효과로 살렸다. 그래서 이제는 전체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6%씩. 그러면 지금은 2차전지는 빠지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는 2차전지도 바닥을 오늘로 찍은 것 같아요. 단기적 하락에. 모든 악재들이 반영되면서 전체 시장이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지금 안정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심리적인 개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안정됐다는 것은 개인의 심리도 안정되고요. 거기다 외국인이 순매수 들어오면 지수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반등을 줍니다. 그럼 나머지 분야도 반등 주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셌던 태조 이방원 중에 이제 몇 개의 걸 빼고 나머지들은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반도체가 카카오 반도체 움직이고 그 위에 올해도 계속 시전 2차전지까지 좋으면 나머지 작년 주식에 주도했던 것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략을 좀 수정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바닥을 통과할 날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3, 4월에 경기가 바닥을 통과를 하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도 바닥을 딛고 이제는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3% 넘게 오름세를 또 나타내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국내 증권사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올 상반기부터는 업황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이러한 평가도 내놨기 때문에요.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에 조금 더 촉각을 민감하게 세우시고 힘을 내시면서 지금까지 약했던 반도체들 조금은 더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세액공제 그리고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함께 전반적인 코멘트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비비빅님 정말 새곰치말님 말씀처럼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요? 정말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가장 부러우신 분이 왕 비비빅님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은 그랜드 캐니언에 가려고 하신다고 지금은 LA에 계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왕비비빅님 덕분에 진단쇼가 글로벌 방송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이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동생이 이제 너무나도 속이 안 좋아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다 나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연의 힘은 대단하구나.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만큼 내일 그랜드 캐니언을 간다고 하는 걸 보고 나니까 굉장히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가서 힐링도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이어서 첫 번째 종목 상담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왕비비빅님께서 보내주신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11만 8천 원에 진입을 하셔서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10월 말쯤에 30% 샀다가 사자마자 급등해서 10%는 매도를 하셨고요. 20%는 계속해서 보유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가면 될지 중장기도 상관이 없다 말씀을 해주신 만큼 중장기 플랜 보시면서 삼성전기 목표가까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삼성전기는 이제 삼성전자의 후자를 그러죠.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셋톱에 들어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주로 이제는 MLCC, 이 적정 세라믹 콘덴서를 말하는 거죠. 요게 이제 IT나 친환경인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삼성전기에 들어가는 IT, 휴대폰 부나 이런데 가전제품들 MLCC는 지금 수요가 급격히 줄었죠. IT 쪽은. 반도체가 급격히 줄듯이, 그럼 삼성전자 관련된 매출이 줄어들겠죠. 삼성전기도. 그럼 1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분기 말이나 2분기에 반전을 준다고 하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 MLCC가 바로, 고사양 에 들어가는 또 비싼 친환경 쪽에 전기차부터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공장을 확대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매출이 많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LCC 쪽이 이제 아직은 가격 바닥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한두 달 뒤에 선행적인 주문을 하기 때문에 한 3월 정도는 최소한 늘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바닥을 이번 1분기 1, 2, 3 통과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 개선은 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10% 내외가 빠질 걸로 보여요. IT가 다 안 좋으니까 경기 회복이 확실히 돼야만 가고요. 경기 회복이 가다가 기대를 했는데 안 되면 다시 내려올 거야 아마. 그런데 전반적으로 매출은 작년보다 조금 줄지만 그 이후에는 8% 늘죠. 이게 이제 MLCC 전기차부터 이렇게 친환경 확대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고 단기 순이익이 한 1조 정도 나오네. 1조 내외에. 그럼 1조 내외에 나온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죠. 10조 6천억. 그러면 10배 정도죠. PER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시장하고 비슷해요. 시장하고 비슷하면 굳이 이게 많이 가야 될 이유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친환경 쪽에 믹스가 개선되면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회사는 좋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전기차도 좋듯이.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는 보다도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걸 보입니다. 물론 21만 더 반타작 됐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청자분께서 10월 말에 샀다가 10월 말에 있다가 사서 곧 11월 급등했으니까 팔아먹었잖아요. 줄게. 그 좋은 것을 바닥에 잘 샀는데 좋은 것을 비중을 줄이면 아마 또 다른 것을 사겠지만 30%의 비중은 삼성전기나 삼성전자나 코스피 200들은 기본 30% 비중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돈이 되는 거야. 그래도 일단 10% 먹고 나왔으니까 20% 있으면 그냥 보유하시고 본전은 지키면서 본전 손절가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62평에서 깨지면 그 13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13만 2천에 13만 원. 손절가 13만 원 하고 목표가를 17만 5천 원까지 좀 중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다. 올해 이 종목도 기대된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익 난 것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이익 난 빨리 팔아먹고 다른 거 가지 마시고 이익 난 것은 추세적으로 들고 가야만 저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 이익 난 것도 테마주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보유 의견 주시면서 중기적인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중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17만 5천 원까지 설정을 해 주셨고요. 여기서 손절가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니까요. 13만 원 라인 잘 지키는지 바라보시면서 함께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기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러브수기님, 감사합니다. 정장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오늘 직장인 컨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제가 직장인이기는 하니까요. 오늘 직장인 컨셉을 확실하게 좀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롬양 파월님, 오랜만에 진단쇼에 나타나 주신 것 같아요. 그랜드 캐니언 is good 이렇게 네,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그랜드 캐니언이 아니라 개 아니에요? 개. 제가 그 다음 단어는 차마 발음을 못하겠고, 그랜드 캐니언이 아니라 그랜드 개가 됐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남겨주셨고요. 네, 왕비비빅님,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님 짱!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듣고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쩌라고 내맘이지님께서는 한국가스공사 엄청나게 하락 중이다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한국가스공사도 이따 시간이 된다면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대원제약. 대원제약이요. 네. 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8,500원에 16만 18만 5천원인가 봐. 18,500원에 18,500원에 네, 10%. 네, 10%요? 네. 지금 제가 차트를 보니까 뭐 12월, 1월 이쯤에 진입을 하셨나 봐요. 네. 지금 그렇게 막 손실이 많은 편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아닌데 네. 감기약이 좋다 해서 샀는데 가다가 내려오고. 네.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봐야 될지 궁금하신 것 아니, 같아요. 조금 올라갈란가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네. 전망과 함께 투자 플랜 세워달라고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대원제약, 최근에 중국에서의 코로나 확진, 이런 이슈를 듣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렇게 막 손실이 크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변동성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원제약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목표가와 함께 전망도 알려주세요. 네, 투자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앞으로 제약주, 바이오주, 테마주 시청자분께서는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돈은 계속 깨집니다. 10년 해도 허송세월이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테마주를 이제 와서 감기약 가지고 손해나 꺼서 회복할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면 크게 손실 납니다. 남들은 이미 팔고 나오는데요. 순식간에 단타를 치고 차트를 모르는데 어떻게 테마주를 할 생각을 하는 것은 내 돈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원인입니다. 자, 작년도에 감기약이 부족해서 난리 났을 때 12월 중순이죠. 그런데 이때 14일까지 폭등해가지고 거래가 이틀 폭등했는데, 근데 이 거래가 폭등한 걸 사이에서 회사 내용도 볼 필요 없습니다. 테마주였기 때문에. 감기약 쿨다운 하는 거죠. 짜먹는 쿨다운. 자, 그러면 거래가 폭발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외워서 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계좌가 자꾸 줄어들어요. 본전하면 또 다른 거 들어갈 거네요. 또 가격 보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이것은 눈 감고 해도 이 거래량의 절반 깨지면 파셔야 되는 거죠. 보유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그 가격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에 반등조차도 보유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위에서, 밑에서 요날 사는 거죠. 사는 것은 갈 때 첫날 18,000에서 18,500원 사이 사서 팔아먹어야 되는 거죠. 2만 원에 10% 내고. 요즘 바이오주는 20%가 팔린대요. 제약도. 큰 흐름의 모멘텀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제도
19,950 왔어요. 그러니까 2만 정도에 팔아야 되니까 거기를 돌파를 못 하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서 팔았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돈 버는 투자자들 여기서 단타 쳐서 나왔습니다. 어제 급등해서 오늘 안 빠진다고 또 올라갈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또 빠집니다. 이거 한 달 내도록 빠질 거로 보입니다. 다시 큰 강기가 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보세요. 주봉 차트로 오면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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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특이성이란 겁니다. 특이성. 공변자가 특이성 반복되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도 시청자 이해가 되죠. 동의성. 이게 바로 주가로 시세를 내는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한번 양봉 음봉 주면 안 가는구나. 안 가는구나. 음봉 주면 안 가죠. 저뿐만 아니라 다 알고 합니다. 이렇게 음봉 주면 안 가잖아요. 음봉 주면 안 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기본. 그런데 계속 반등하기만 기다리니까 그것도 늘 박스권이잖아. 이렇게 2만 원 내오면 또 내려가고 2만 원 내려면 얼마 사면 되지? 이거는 16,000이면 사면 돼요. 기다리면 또 2만 원 가요. 뭐 이슈 나와가지고 이런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실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이라도 팔고 나오셔서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석을 못 하신 분들은 단타를 자체를 안 하셔야 되고 테마를 안 하셔야 되고 가격을 보고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몇 년 뒤에 몇 배 올라갈 수 있는 주식 그걸 사놓는 게 낫습니다. 그게 결국은 돈을 버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원제약 정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원제약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대원제약과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만난커피님께서 보내주신 미스터블루고요. 4,9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미스터블루 4,900원이면 어제 고점 부근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분할 매도 시전에도 괜찮을지, 목표 지점은 어느 정도로 바라봐야 할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미스터블루 보겠습니다. 웹툰 컨텐츠 제작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가 뭐 크게 안 나올 걸 보여요.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잘 나오네요. 웹툰 관련된 것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죠, 많이. 근데 보시면 주봉을 보면 거래가 실리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5% 갖고 있으면 초기에 좀 더 샀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고 있다가 첫 번째 거래 실리는 안 올라가잖아요. 자, 거래 실리고 또 올라가자는 거죠. 그럼 오히려 현재는 거래가 세 번째인데, 그래서 초기에 5% 여기서 2,500 샀으면 추가 상승하면서 더 사시고, 더 사고, 그래서 한 15%에서 내외는 최소한 뭐 갖고 있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웹툰은 물리면 5%가 물리잖아요. 그럼 저 밑에 2,300 이렇게 가면 한 10% 더 사면 돼요. 그렇게 안 내려간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추가 상승할 걸 보이고요. 6,000원대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저는 보유를 하시고 하락한다면 한 15%, 20% 하면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보유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스터블루는 보유 의견 주신 만큼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반도체에 대한 업황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섹터 내에 있는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두 번째 전문가님, 이재필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심려가 깊으셨던 분들, 고민이 되셨던 분들은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꿀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 내에서 고민되는 종목들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이재필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호재라고 여겨질 만한 이슈는 반도체에 있었다면 악재라고 여길 만한 이슈는 2차 전지가 다 끌어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주들 뭐 잘 간다고 해서 진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주가가 그렇게 효자처럼 굴지는 않고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상반기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관련해 갖고는 최근에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이 뭐 한 1, 2년 사이에 지난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1, 2년 지나면서 뭐 한 10배씩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또 그렇게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10배가 올랐는데 거기서 단기간에 얼마나 더 좋아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통상 10배거 뭐 이렇게 좀 나오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10배가 오른 상태에서 그대로 더 못 갑니다.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렇게 받으면서 뭐 애를 먹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되는 소재 쪽들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늦게 빠지기 시작한 그런 거는 좀 조정받기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 됐어요, 아직. 뭐 좀 오래된 것들, 먼저 빠지기 시작한 것들 같은 경우는 뭐 1년 좀 넘게 되는 그 정도 기간인데, 아직까지는 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 2차 전지도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2차 전지가 필요한 거죠. 물론 휴대폰에도 들어가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면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동차는 뭐 어떨 때 사겠습니까? 그렇죠? 뭐 경기가 좀 좋고 돈이 이렇게 많이 벌릴 때, 그럴 때 내 주머니가 넉넉할 때, 그리고 뭐 할부로 사더라도 이자율이 낮아야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갖고 자동차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리고 이자율도 많이 올라가서 뭐 자동차를 할부로 사기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기차 판매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냐? 뭐 꼭 필요한 부분들은 늘어나겠죠. 자,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쪽도 뭐 섹터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많이 오른 섹터들, 많이 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좀 기간 조정 뭐 이런 것들도 뭐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 상반기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반기까지도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런 것들을 진입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올랐을 때 말고 좀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빠지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좀 노려갖고 크게 길게 들고 가지 말고 조금 좀 올라오면 정리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이 시대의 변화를 믿어 전기차 시대로 가는 거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 뭐 3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슬슬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종목들 쪽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현재가 뭐 양극재나 음극재 뭐 이런 소재 쪽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자, 심심치 않게 좀 움직이는 섹터 쪽이 전고체 배터리 쪽, 이런 쪽이 좀 심심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 중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는 종목들, 만약에 영업이익이 이런 쪽
전고체 배터리나 아니면 폐배터리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기업들 중에 계속 실적은 늘어나고 있는데 뭐 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종목이 있다. 뭐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이 MPC라는 종목도 있죠. 자, 이 MPC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전고체 배터리 움직일 때, 전고체랜다. 저 폐배터리 관련해서 움직일 때 조금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폐배터리 관련주들 중에는 성일 하이텍도 있고, 뭐 세비캠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지금 7월 28일 날 상장됐으니까요. 이제 뭐 좀 있으면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 나오고 또 1년짜리 보호예수 물량 나오고 이러다 보면 자꾸 좀 이 물량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세비캠은 이 성일 하이텍보다 더 늦게 상장했으니까요. 더 기다리셔야 되겠죠. 자, 상장되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보호예수 물량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소진이 됐다 싶을 때 그럴 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MPC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요게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기업이에요. 2,1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요게 현대글로비스하고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좀 공동 개발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처리 전용 용기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MPC가 폐배터리 관련되는 움직임이 나오면 대장주로 움직였던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실적 부분들 살펴보게 되면 요거는 2,100억 정도 시가총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작년에 한 28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벌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까지 한 220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2,130억 정도면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종목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조금 차분히 노려보셨다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다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수가 있죠. 뭐 그래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상황 봐서 좀 정리하고 나온다든가 이런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조금 선별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길게 보실 분은 아주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푹 빠졌을 때 매수해서 좀 짧게 끊고 나오는 전략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우선 주가 흐름 자체는 답답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는 섹터별 대응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나도 무섭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면에 폐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쪽이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2차 전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심려가 깊으실 텐데 이러한 팁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첫 번째로 진단해볼 종목은 비가 내리면 님이 보내주신 박셀바이오고요. 34,800원에 12%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박셀바이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박살바이오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주가가 급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미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34,800원의 진입 구간은 잘 잡으신 것 같거든요. 거의 바닥 구간에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맛보고는 계신데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박셀바이오? 자, 일단 뭐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라면 접근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처음에 상장됐을 때 이때 상장이 됐네요. 뭐 2020년도에 상장이 됐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게 공모가가 지금 원래는 3만 원이었는데 중간에 무상증자를 100%를 했기 때문에 1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상장 초기에 엄청나게 급등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보면 뭐 10,000원대 정도에서 한 29만 9천 원, 30만 원 가까이 갔으니까 단기간에 한 30배를
뽑아 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상장될 때 기업의 가치 측정들 이런 부분들도 다 할 거고, 그런데 상장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올라올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돈의 힘으로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 돈의 힘이라는 게 뭐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관여가 됐든지 뭐 어떤지 그 내용은 속속들이 알 수가 없겠지만요. 통상 근데 이런 경우는 인위적인 좀 힘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좀 고생을 시키고 있는데요. 벌써 시세 자체는 이쯤에서 끝난 거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상장 초기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 좀 올라가려면 매물받고 그런 모습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자, 항암제, 뭐, 요런 거, 면역 항암제, 요런 거 만드는 기업인데, 어제도 제가, 이 제약바이오 쪽, 그때, 어제는 앞타바이오였었나요? 근데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면역 항암제, 요런 거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3세대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770개 기업이 넘습니다. 그 기업들 하나하나마다 각자 기업들이 우리가 만드는 약이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이것만 좀 성공을 하면 정말로 크게 대박이 날 거야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70개 기업들 중에 살아남아서 제품까지 이어지고 그게 블록버스터 의약품까지 가는 그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확률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상장 초기에 이런 시세적으로도 조금 너무 뽑았던 그런 종목이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글쎄 저럼 접근을 안 했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님은 다행히 34,8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일단 정석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면 지금 여기서라도 일단 빠져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봐드린다라면 그런 거는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전 저점이 한 31,000원 정도 상장되고 난 다음에 2022년도에 자, 이때 31,000원 정도를 찍은 자리가 있으니까요. 일단 위쪽으로는 좀 막혀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22평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37,200원 정도에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 요게 좀 거의 저항선으로 많이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31,000원대, 31,750원 정도네요. 이 가격은 절대로 깨면 안 되는 가격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익이 났으면 그 구간에서 조금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박셀바이오 그래도 지금 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시니까요. 수익 구간에 머물러 계실 때 빠져나오셔서 수익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더 머물러 있다가 여기서 손실이 나버리면 너무 속상할 테니까요. 지금 수익 갖고 계신 만큼 나오시고 다른 종목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어쩌라고 내맘이지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까 이재필 전문가님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시대 흐름에 믿으면은 그냥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셔서 여기 댓글을 달아주셨나봐요. 근데 이 시대의 변화를 믿어 가는 거야. 이게 약간 되게 만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멘트네요. 그래서 좀 힘찬 느낌도 나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지금 다 하락하고 있는 과대 낙폭주들 빨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제비츠님,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거 그거잖아요. 겨울왕국. 그쵸? 근데 이제 눈이 안 와서 스노우맨은 못 만들겠네요. 어쨌든 이제 다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아까 어쩌라고 내맘이지님께서 보내주신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38,000원에 15% 보유배중 들고 계신데요. 엄청나게 하락 중이라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한국가스공사가 배당락기를 기준으로 해서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32,000원 부근까지 밀려났는데 이 한국가스공사 너무 많이 빠져서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 두들겨 맞을 때 그때 같이 두들겨 맞았죠.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인상폭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뭐 그 정도 인상을 해갖고는 뭐 어림도 없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급락을 했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도 올리는데 가스요금을 올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뭐 전기요금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올렸는데 나중에 이 가스요금 같은 경우도 차츰차츰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세게 두들겨 맞았는데요. 자, 요거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자 여기 32,000원대죠. 이쪽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신뢰도가 높은 그런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9월 달에도 좀 이 근처 정도의 바닥을 찍은 자리가 있었고 또 7월 달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 전에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쪽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고 여기 보시게 되면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금 고점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던 현재 가격대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 이렇게 사연이 좀 많았던 그런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나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한국가스공사 마찬가지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매도하실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런 쪽들이 지금 조금 들고 계셔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올해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인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스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방어주 영역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아낄 수는 있더라도 안 쓰고는 안 되는 뭐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조정받는 안 좋은 그런 국면에서 좀 선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등이 나오는 국면 뭐 그런 국면에서는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일봉인데요.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자, 고점은 여기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자, 뭐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면, 자, 여기 직전 고점요. 이 직전 고점보다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감안을 해보면 일단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 정도, 그 가격대 정도는 좀 기다리시다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 이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유하셨다가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는 일단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그나마 다행인 건 손실이 지금은 많이 났지만 보유하면서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은 원금 회복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또 원금 회복이라도 하셔서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요. 원금 회복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도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한국가스공사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JS님께서 보내주신 동국 SNC입니다. 7,09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적인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동국 SNC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풍력 관련주가 움직일 때는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뭐 이 풍력 에너지 관련되는 이런 모멘텀이 주가에 작용하는 힘도 좀 약해졌고요. 자, 요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죠. 자, 과거에는 매출 구조가 신재생 에너지 쪽이 지금 점점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윈드 타워가 2019년도에는 한 45% 정도, 매출의 45% 정도를 차지를 했는데, 자,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쪽 전체 다 합쳐봤자, 뭐 작년 기준으로는 17%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가에 작용하는 그런 에너지도 떨어진 부분이고요. 자, 지금은 그 대신 철강 부분 쪽, 요런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 철강 쪽도 마찬가지 경기가 좋아져야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주가 상태는 2,500억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일단 뭐 그렇게 싼 주가도 아니지만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 쪽 향후에 또 이 풍력 쪽 뭐 미국 쪽에 이 풍력 관련해 갖고 그쪽에 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뭐 비싼 주가도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뭐 액션을 취하실 건 없으실 것 같고요. 또 뭐 7,000원대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이미 뭐 손절을 감행해야 될 선은 지나 버렸습니다. 자, 지금 뭐 이 가격까지도 주봉상에 보시게 되면 이 전저점 작년에 11월 29일 날 기록한 이 전저점까지도 깨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어디가 바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일단 뭐 적자 기업은 아니고 이 풍력 모멘텀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뭐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뭐 20% 일단 보유하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조금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오면 또 요게 뭐 한 5,000원 근처 정도 이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5,000원 근처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좀 비중 축소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000원 부근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보유를 해보시고요. 5,000원 부근을 달성했을 때는 비중 축소를 해봐라.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동국 SNC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문가님 어제부터 소개해 주셨던 오늘 유튜브 공방, 오늘 소개도 해주세요. 자, 유튜브 공방을 뭐 오늘 오후 4시부터 공방을 하는데요. 자, 지난번에는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2023년 투자 전략을 세워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유튜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업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 녹록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힘을 내셔서 오후장도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